안녕하십니까 국내 F1 팬 여러분, 포뮬러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26시즌을 위한 25시즌 복습. 오늘 다뤄볼 팀은 바로 레드불 패밀리의 세컨드 팀 레이싱 불스 이야기입니다. 네, RB입니다. 맞습니다. 성적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시즌 92포인트로 컨스트럭터 6위에 그리고 포디움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레드불의 세컨드 팀으로서 사실 나쁘지 않은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드불의 세컨드 팀의 약간 역사를 되짚어가면은 네. 2005년에 그 미나르디 F1 팀을 레드불이 인수하여 2006년부터 이 스쿠데리아 토로 로소 팀으로 자신들의 세컨드 팀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고, 작년 2025년이 그래서 이 세컨드 팀이 20주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름이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세컨드 팀 자체로 보면 20주년이었다라는 거야. 레드불이 세컨드 팀이 있는 지가 꽤 오래됐군요. 맞습니다. 뭐 그 사이에 이제 토로로소로도 있었고 알파타우리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레이싱 불스가 또 새로운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레드불의 세컨드 팀으로 있었던 그 20년 동안 컨스트럭터 6위는 최고 순위 타이 기록입니다. 오. 2008년,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똑같이 6위를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2024년 레이싱 불스로 리브랜딩한 이후에는 최고 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꾼 지는. 네. 드라이버들 간단히 살펴보자면, 루키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51포인트의 포디움 1위가 있었고요. 네. 시즌 초반 츠노다 선수와 레드불에서 교체되었던 리암 로슨 선수가 38포인트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이작 하자 선수 꽤 많이 땄군요. 맞습니다. RB의 시즌에 처음부터 하나씩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레드불의 세컨팀이라는 이 특수한 환경 때문에 애초에 RB한테 주어지는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 레드불 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RB도 같이 약간 묶어서 응원하는 느낌이지, 나는 레드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RB만 응원해는 사실 글쎄요, 제 주변에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확실히 그 형제의 느낌이 있고 동생만 응원하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게다가 RB를 응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드라이버들이 언젠가는 레드불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느 해에 딱 이제 RB에 들어와가지고 이 선수를 딱 응원을 했어.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보니까 이 선수가 레드불로 갔네? 근데 그러면 결국 똑같이 그 선수를 따라서 레드불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글쎄요. 이것도 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약간 조금 팀보다는 선수를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주희 씨는? 그리고 특히나 F1은 선수들 풀이 굉장히 적잖아요. 왜냐하면 리그 전체 선수가 20명이잖아. 그렇죠. 제가 보는 다른 스포츠들을 생각하면 한 팀이 20명이 넘거든요, 보통. 그렇죠. 후보 선수까지 포함해도 훌쩍 넘죠. 그치. 그러면 내가 리그 전체에서 알고 있는 선수들만 정말 몇백 명이 되는데, 여기는 리그 전체가 20명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약간 그 관심도가 굉장히 큰 리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끼리 각 팀마다 또 돌려먹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스포츠들보다는 약간 이적이나 방출이 좀 빠른 편?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선수풀이 20명밖에 안 되니까. 물론 이제 올해부터 22명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22명밖에 안 되니까 약간 실패를 했을 때 얘를 기다려줄 만한 그 공간이 없어. 다른 팀들은 뭐 우리 팀 선수가 30명, 우리 팀 선수가 10명 이러니까 그중 한 명 조금 안 되더라도 그래 조금 나머지 선수로 땜빵 때우는 동안 너 약간 뭐 내려가 있다 와 라고 한다던가 이게 되는데, 근데 워낙에 좀 선수 생활도 짧고, 물론 알론소 선수나 해밀턴 선수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선수 생활이 좀 짧은 편이고 스포츠 치고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나. 그래서 좀 RB가 약간은 관심도가 떨어진다.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세컨드 팀의 숙명입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RB의 팀 목적 자체가 결국 레드불을 뒷받침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레드불 두 대 모두 노포인트에 RB가 더블 포디움한다. 물론 이제 F1 입장에서는 그 레이스가 정말 재밌긴 할 텐입니다만, 네. 이 레드불 본사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야. 팀 이름을 바꿔야 될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드불한테 굉장히 질책이 가해지겠지. 너네는 뭘 했길래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도 약간 저렇게 되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결국 그게 반영된 게 시즌 초반 드라이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다니엘 리카르도 선수가 나가고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F2에서 승격이 되었는데, 네. 사실 리카르도 선수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시니어 드라이버다 보니까 RB에 이 정도 선수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RB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드불을 계속 뒷받침해주는 곳, 그러니까 레드불의 드라이버가 되기 전에 약간 거쳐서 좀 검증하는 곳인데, 네. 그럼 이미 검증이 끝난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는 드라이버를 RB에 태운다라는 거는
애초에 이 팀 컬러에 전혀 맞지 않는 선택이라는 거야. 애초에 성적을 바라는 팀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신예, 약간 루키들을 테스팅하는 것보다 조금 더 검증된 드라이버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네. 거기서 기대하는 건 뭐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포인트 득점력이 조금은 괜찮을 것이다 라던가 어느 정도는 레이스 운영이 조금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건데 그렇죠. 얼비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불 같더라도 아직은 좀 덜 다듬어진 원석 같은 애들을 앉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레이스를 해서 추후에 레드불의 자산으로 활용하길 바라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니엘 리카르도 선수가 사실 RB에서 그렇게 오래 못 버틸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아이작 하자르라는 이 루키에게 대처된 것만 보더라도 RB는 그냥 이런 팀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테스트 드라이빙 시트에 앉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덜 미래지향적이었던 거죠. 리카르도 선수는. 맞습니다. 이 아이작 하자르 선수는 2024년 F2에서 2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과감한 드라이빙이나 오버스티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코너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베르스타펜 선수를 굉장히 닮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작 하자르 루키가 또 올라온 게 이 RB에 있어서 좀 약간 하나의 이슈였고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츠노다가 여전히 RB에 남아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츠노다 선수가 21년도에 알파타우리에 데뷔를 해가지고 4년째 이 세컨팀에서 구르고 있었고 그런 사실 리카르도 선수 대신 아이작 하자르를 올린 기조랑 굉장히 반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데리고 있었다? 아니 4년 정도 써먹었으면 얼른 레드불을 올려가지고 한번 테스팅 해보고 네. 안 되면 버리고 이건데 물론 그 4년 동안 베르스타펜 선수 옆에 있었던 그 파트너였던 그 이제 세르히오 페레즈 선수가 너무 안정적이었던 것도 있어. 그러니까 레드불 입장에서는 츠노다도 한번 테스팅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테스팅을 해봐야지 그 뒤에 선수들을 또 쓸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그러기엔 지금 라인업이 너무 괜찮아. 였으니까 츠노다 우리 언제가 쓸 거야. 약간 넌 우리의 약간 플랜 B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츠노다를 쓸 기회가 레드불도 없었던 거지. 이제 그러면 페레즈가 나갔으면 그럼 츠노다 올려줘야 되잖아. 근데 네. 여기서 로슨이 올라갔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슈였죠. 아니 왜 츠노다가 아니라 로슨을 올리지? 이게 좀 RB의 그 시즌 초반 이슈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씨를 포함한 모든 F1 팬들은 거의 다 대부분 츠노다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RB팀의 기조랑 약간 반대되는 거야. 그렇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으면은 레드불 입장에서는 이걸 올리거나 내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오히려 RB에서 덜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상 검증이 좀 더 덜 됐었던 리암 로슨을 올리고 츠노다는 여전히 RB에 냅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RB는 왜 있는 거냐? 이렇게 어차피 검증 안 된 드라이버 그냥 레드불로 올릴 거면은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스노우볼은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왔는데요. 바로 2라운드 만에 이루어진 리암 로슨 선수의 강등과 그리고 츠노다 선수의 레드불로의 승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격적이었죠. 맞습니다. 시즌 시작 후 2라운드 동안 리암 로슨 선수가 호주에서 리타이어, 중국에서 스프린트 노포인트, 레이스에서도 노포인트였지만 거기에 동반해서 스프린트랑 레이스 둘 다 퀄리파잉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따지 못한다는 것도 레드불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데 퀄리파잉도 그만큼 안 좋으니까 애초에 약간 좀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중국 퀄리파잉 주행 그 원보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보는 사람이 다 불안할 정도로 너무 흔들려요. 너무 불안한 그런 주행을 보여줬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레이스 교체는 모두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교체였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로슨 선수도 굉장히 놀랐다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그렇게 빨리 교체가 이루어질 줄 몰랐다 이야기를 자기가 인터뷰에서 했었습니다. 못하긴 해도 이렇게 빨리 내릴 줄은 몰랐다. 그치? 로슨 선수의 말로는 중국에서는 전혀 몰랐고 일본으로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RB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아마 자기 생각에는 그 직후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결정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랑프리가 일요일 날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내가 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날 내리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도 아니야. 그렇다고 날 내리겠어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애초에 내려간다라는 옵션 자체를 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 비행기로 넘어가는 그 순간 월요일 또는 화요일 날 결정이 된 것 같다. 진짜 띠용이었겠네요. 로슨 입장에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레드불 팀의 어찌 보면 결정 미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택한 드라이버를 이렇게 빠르게 교체해버린 건 당연히 잘못된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기다려줄 여유조차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보여인 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이제 당시에 레드불 감독이었던 크리스천 호너는 우리는 드라이버 타이틀과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여전히 둘 다 모두 노리고 있고, 그때 당시 레드불의 차량이었던 그 RB21 2025년도 그 레드불의 차량에는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만큼 츠노다의 경험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처음부터 하시지 왜 갑자기 두 레이스 건너뛰고 그때부터 츠노다의 경험으로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가? 아싸리 로슨이 조금 더 빛이 났었던,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조금 더 빛이 났었던 RB에 처음부터 그냥 있고 츠노다도 처음부터 올렸으면은.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어쨌든 25년도 시즌 결과를 아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특히나 츠노다의 운명이 조금 바뀌었을까? 만약에 처음부터 RB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츠노다가 지금 어쨌든 레드불에서 밀려나가지고 지금 리저브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가 조금 달라졌을까? 사실 그건 또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게 많이 바뀔 확률은 또 약간 미비해 보이긴 해요. 그게 뭐 결과를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레드불의 이 어쩌면 과오로 좀 남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과오를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지금 와서 사실 아쉬워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츠노다에게 어쨌든 정말 적절할 때 기회를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되었다. 팀 입장에서는 만약에 츠노다가 처음부터 있었으면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천 호너가 그때 당시 리암 로슨 선수를 내리면서 했던 말이, 우리는 로슨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익숙한 이 레이싱 불스로 내려가서 레이싱을 하는 게 그의 커리어에 나은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로슨 선수가 그 중국에서의 그 더블 노포인트 이후로 굉장히 좀 힘들어했다라고 해요. 네. 프리시즌 테스트부터 게다가 두 번의 그랑프리를 거치면서 그 어떤 구간에 그 어떤 랩에서도 베르스타펜과 비등한 성적을 한 번도 보이지 못했으면서 중국 그랑프리에 가서는 평소에 굉장히 쾌활하고 또 굉장히 낙관적이었던 리암 로슨 선수가 다소 낙담하고 침울해졌으며, 한 소식통은 로슨이 주말 대부분을 자신의 경쟁력 부족에 대해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 사과하면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저까지 속상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출근해가지고 약간 죄송합니다를 굉장히 거의 남발하고 다닌 거지. 항상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겠네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로슨 선수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좀 해봐야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는 감독 입장에서는 과연 저런 멘탈 상태로 베르스타펜 옆에서 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리암 로슨 선수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로슨 선수가 RB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약간 드라이버 라인업이 약간은 뒤숭숭해졌습니다. 네. 그 팀 내 이제 약간 드라이버 상황을 봤을 때 로슨의 복귀로 이제 RB는 신인인 아자르와 게다가 상처를 입은 로슨이라는 약간 이 불안정한 이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고, 팀은 로슨의 멘탈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하자르에게 약간 이 경험을 먹여줘야 하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롤을 동시에 수행해야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짐이 그냥 전부 RB한테 넘겨진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나름 고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RB가 어느 정도 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퍼스트 팀인 레드불의 그 시즌 초반 부진이 또 겹쳤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차는 RB 차가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한때 이야기를 했던 게 RB 차를 타는 베르스타펜은 맥라렌에 쌈 싸먹을 수 있다. 그렇죠. 이론상 최강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했었고, 물론 이 이야기는 시즌 후반부에 그 베르스타펜 선수가 정말 개같이 부활하면서 싹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 표현이 아니라면은 표현할 방법이 달리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즌 중반부의 변곡점은 또 감독마저 승격이 되면서 로랑 맥키스 감독이 레드불로 올라가면서, 이에 따라 2024년부터 팀에 합류를 했었던 앨런 퍼메인이 트랙사이드 엔지니어링 총괄에서 감독으로 승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 약간 팀이 흔들릴까 했었으나 서머 브레이크 직후에 하자르 선수의 네덜란드 포디움이 나오면서, 물론 사실 이것도 100% 완벽한 포디움이었냐 하기에는 약간은 살짝 2% 모자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스 막판에 선두를 달리던 노리스 선수가 이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4위로 달리던 하자르 선수가 약간 어부지리로 3위로 올라간 거긴 하지만, 근데 뭐 어쩔 거야. 어쨌든 포디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실력입니다. 어쨌든 그 순위를 버티고 있던 것도 실력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자르 선수의 퀄리파잉 페이스가 시즌 내내 꽤나 나쁘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는 드라이버 이야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레이스 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리암 로슨 선수가 5위를 또 해내고 그러는 와중에 윌리엄스 알본 선수의 시즌 말 부침이 시작이 되면서 시즌 막판에는 혹시라도 윌리엄스의 이 독보적인 5위 자리를 레이싱불스가 넘볼 수 있나 하고 이슈가 되었지만은 시즌 막판까지 꾸준한 활약을 보이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반에 활약해준 사인츠 선수가 또 한몫했겠네요. 그쵸. 약간 사인츠 선수가 약간 후반기에 윌리엄스를 좀 얼뷰로부터 잘 방어를 해냈고 네. 그럼에도 시즌 막판에는 브라질에서 더블 포인트, 라스베가스에서 하자르 선수가 6위를 하는 등 좋은 모습도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F1 팀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완전 잘한 시즌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게 레드불의 세컨 팀이라는 이 특수한 지위를 감안해봤을 때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기준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맞습니다. 팀들보단. 드라이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아이작 하자르 선수입니다. 자신의 루키 시즌을 51포인트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12위에 포디움 한 번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평균 퀄리파잉이 9.69 그리드로 8위, 게다가 평균 순위가 11.43 순위로 11위입니다. 네. 일단 이 8위라는 숫자가 현재 F1에서는 꽤나 상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작년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 4강 체제가 굳어진 지 어쨌든 몇 년이 되었고 결국 그 4강 체제에 있는 8명의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순위든 간에 8위 이상으로 개인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4강 팀의 이 8명의 드라이버 중 누군가 하나보다는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4강 팀 제외인 팀의 선수가 8위 안에 들었다는 것은 그지 어떤 그게 기록이든 간에 근데 이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평균 퀄리파잉 그리드가 8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작년에 퀄리파잉 페이스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야. 자, 그리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올해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의 파트너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레드불로의 승격이 좀 이렇게 확정이 되었고 하자르 선수의 작년 시즌은 루키치고 꽤나 성공적인 해입니다. 사실 네. 24년도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25년도 시작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24년도에 이 친구가 이제 F2에서 2위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 F2 최종전에서 지금의 이제 아우디의 보톨레토 선수랑 한 4포인트 격차 정도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다투고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스타팅 그리드도 보톨레토 선수가 조금 앞이었고 바로 뒤에 그리드에서 하자르 선수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레이스만 어떻게 잘하면 F2 우승을 할 수도 있었던 선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종전 스타트 때 안티스톨이 걸리면서 제대로 스타트조차 못했어요.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F2 최종전 때 이미 보톨레토 선수는 내년에 자우버에 올라갈 거 그리고 또 이제 하자르 선수도 내년에 RB로 올라간다는 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때 만약에 하자르 선수가 F2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그러네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 드라이버로서 약간 제대로 경쟁도 하지 못하고 안티스톨로 인해서 마지막 경기를 그렇게 끝내버리나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첫 레이스인 호주 그랑프리에서는 포메이션 레벨 리타이어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스로 속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거야. 물론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커리어 시작에 약간 액땜? 약간 커리어 시작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일들이 겹치나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15번째 레이스 만에 포디움을 만들면서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데뷔 첫 포디움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에 같이 데뷔했던 그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10라운드 캐나다에서 포디움에 들면서 약간 좀 그것도 있지만 팀의 전투력을 감안했을 때 사실 안토넬리가 작년 시즌 언젠가 포디움에 오를 거라는 기대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 외에 사실 풀타임을 치르는 루키들을 본다면 RB, 하스, 자우버, 알핀 그럼 결국 이 팀에서 포디움이 나올 거라는 그 기대를 특히나 루키 선수가 할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됐었단 말이지. 그렇죠. 게다가 루키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15번째 만에 레이스에서 이 포디움을 한 하자르 선수가 굉장히 특별했던 거고 굉장히 실제로 이른 편입니다. 베르스타펜 선수만 하더라도 자신의 24번째 레이스에서 첫 포디움이 있었고요.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는 28번째 레이스에서 첫 포디움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작년 시즌에 있었던 그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의 경우에는 F1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첫 포디움을 기다린 선수인데 239번째 레이스 만에 달성을 했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게다가 같은 레드불 패밀리의 츠노다 선수가 현재까지 111번의 레이스를 치르는 동안 포디움이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이 루키 시즌의 포디움을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작년에 하자르 선수가 해냈다. 안토넬리 선수가 몇 번째라고 했었죠? 10번째. 와. 그러니까 안토넬리 선수도 좀 난놈이긴 한데 그것도 동시에 안토넬리 선수가 데뷔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팀에서 뛴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팀과 좋은 차를 안고도 그 정도인데.
그렇죠. 근데 하자르 선수는 세컨 팀에서 이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15번째 만에 포디움을 해냈다. 굉장히 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RB에서 있었던 팀메이트 로슨 선수와 함께한 22번의 그랑프리 중 15번의 퀄리파잉 우위, 그리고 레이스 포지션 역시 15번 동안 우위를 점하면서 확실히 트노다 선수 그 다음에 옵션임을 계속 이 RB에서 밑에서 좀 시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2026 시즌 베르스타펜 선수의 파트너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인은 가기 싫다고 은근슬쩍 티를 냈지만요. 맞습니다. 확실히 여전히 하자르 선수가 26년도에 얼마나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베르스타펜 선수 옆에서 뛰는 선수들의 말로가 좀 좋지 않기도 했었고요. 네. 특히나 하자르 선수는 26년도에 이제 팀이 바뀌는 상황이라서 새 규정에 맞춘 이 머신 개발에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베르스타펜 선수가 있는 한 25년도부터 레드불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자르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르스타펜한테 맞춘 차를 만들었겠지.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올해 대규모 규정 변화를 앞두고서 드라이버 라인업이 작년에 비해서 바뀌는 팀이 레드불하고 RB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나요? 맞습니다. 다른 팀들 지금 작년이랑 다 똑같이 그대로 가거든요. 콜라핀토도 지금 유지가 됐어요. 왜냐면 두한 선수가 최근에 이제 알핀이랑 재계약 안 한다고 하면서 나갔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페라리가 26년도를 준비하면서 해밀턴 선수를 25년도에 영입했던 그 의도도 결국 이 대규모 규정 변화를 앞두고서 차량 개발부터 이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막상 레드불이 정말 26년도 머신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하자르에게 맞출 수 있는 차량일까? 그거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26년도를 약간은 걱정 반 또 기대 반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 하자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이 대규모 규정 변화를 앞두고서 팀도 바뀌지, 차량도 바뀌지, 게다가 엔진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데뷔 2년차에 마치 데뷔를 다시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거야. 그렇네요. 차 자체부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자르 선수의 과연 올해가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자르 선수의 하이라이트. 근데 뭐 사실 이거 뭐 다른 거 있나요? 결국 네덜란드 그랑프리 포디움이지 않을까. 물론 그 도자기로 만든 트로피가 너무 프레자일한 덕에 그 세레머니 하다가 그걸 뽀가먹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로우라이트라고 한다면은 맨 처음 그 시즌 첫 경기에 포메이션 랩의 리타이어가 아닐까. 아하.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이게 좀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번 찾아보니까 2024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포메이션 랩에서요. 포메이션 랩에서. 근데 물론 2024년 브라질 그랑프리는 정말 F1 역사상 유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지러운 레이스였고, 이때가 정말 냅다 갑자기 알핀 듀오가 더블 포디움을 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에? 그때 당시 에스테반 오콘 선수랑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포디움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때 비가 내리면서 정말 어지러운 레이스였는데, 이때 포메이션 랩을 돌다가 랜스 스트롤 선수가 스핀을 해가지고 그때 혼자 알아서 리타이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하. 또 막 매번 비에 강한 선수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메이션 랩이니까 조금 느리게 돌다가 당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랜스 스트롤 선수는 약간 고속에서 좀 잘 잡는 성향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재밌는 특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리암 로슨 선수입니다. 드라이버 포인트 총 38점에 드라이버 순위가 14위고요. 평균 퀄리파잉이 12.33 그리드로 11위에 평균 순위가 12.79위로 16위입니다. 퀄리파잉 순위가 나쁘지 않은데요? 네, 퀄리파잉 순위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퀄리파잉에 굉장히 강했던 드라이버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앞서 그 하자르 선수도 그랬지만은 RB 드라이버들이 퀄리파잉에서 나쁘지 않았다, 작년에. 실제로 이 둘이 팀메이트가 된 3라운드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22번의 레이스, 44번에 출전해서 네. Q3 진출이 22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레이스를 하면은 무조건 한 명은 Q3에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꼴이네요. 평균으로. 리암 로슨 선수의 경우에는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는 3그리드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었죠. 근데 물론 이때 퀄리파잉 그리드가 굉장히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2그리드가 사인츠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제르바이잔 퀄리파잉은
사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퀄리파잉이 F1 역사상 가장 레드 플래그가 가장 많이 나왔던 세션. 그렇죠. 굉장히 어지러운 레이스였습니다. 였으니까 어쨌든 그 혼전 상황에서 그걸 잘 뚫고 나갔다는 것도 실력이죠. 물론입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는 레드불에서 빠르게 강등을 당하면서 과연 이 선수의 멘탈이 이런 걸 좀 잘 잡을 수 있을까? 정말 리암 로슨 선수가 다시는 F1 드라이버로서 재기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빠르게 강등을 당하면서 언젠가 다시 레드불의 드라이버 시트를 노릴 수 있는 포지션에 놓았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치? 왜냐하면은 너무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레드불 입장에서는 만약에 좀 기회를 줬는데 안 됐어. 그러면 오케이 우리는 그냥 다른 드라이버 테스팅 해봐야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근데 얘 다음에 한 번쯤 더 기회를 줄만한데 오히려 빠르게 강등이 당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야.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 레드불로 올라간 게 진짜 급진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리암 로슨 선수가 작년 시즌 레드불로 승격될 때까지 그랑프리 경험이 11회로 역대 레드불 드라이버 중 가장 빠르게 승격되었던 드라이버였고요. 동시에 2번 만에 교체되면서 이것 역시 거의 아마 레드불 입장에서 가장 빠른 교체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그 급진적인 파도에도 어떻게 잘 살아남았습니다. 맞습니다. 26시즌에 들어서는 아비드 린드블라드 선수라는 또 아주 어린 07년생의 동생을 이끌어야 하는 시니어 드라이버의 역할을 맡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작년 시즌에 겪었던 약간 이런 뭐랄까요 그런 멘탈적인 흔들림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꽤나 괜찮은 멘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산전수전을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리암 로슨 선수가 그 RB에서 있는 그 약간 인스타 게시물들을 보면은 조금 약간 해탈한 듯한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 다크서클이 좀 져 있고 항상 머리가 좀 산발이고 리암 로슨 선수 항상 보면은 되게 약간 평화롭습니다. 약간 inner peace. 은은한 미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살짝 되게 모든 걸 귀찮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RB 인스타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보면 항상 그러니까 아이작 하자르도 그렇고 린드블라드 선수가 요즘은 올라오더라고요. 콘텐츠에 같이 올라오는데 항상 이렇게 활짝활짝 웃는데 리암 로슨 선수는 잘 안 웃어요. 그러니까 진짜 릴스에서만 그런 릴스에서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멘탈적인 어떤 해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리암 로슨 선수의 시즌 하이라이트는 자신의 커리어 최고 순위를 갱신을 했던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겠고 애초에 이때 당시에 퀄리파잉 그리드도 3그리드였고 게다가 레이스 순위도 5위였으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우라이트는 아무래도 뭐 RB로에 다시 강등된 일 자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그랑프리가 있지 않을까. 중국 그랑프리의 노포인트였을 뿐만이 아니라 스프린트도 그랬고 그냥 퀄리파잉도 둘 다 최하위였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순수 페이스가 너무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좀 강등이 이뤄졌다. 그래서 그때만 하면 정말 로슨 선수가 정말 너무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행여나 그 일본 직전 중국 그랑프리에서 만약에 뭐 진짜 하다못해 10등이라도 했으면은 또 운명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당연하죠. 만약에 로슨 선수가 잘했으면 그건 사실 달라졌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로슨 선수가 못했으니까였던 거지. 애초에 츠노다 선수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애초에 츠노다 선수가 너무 잘해서 올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로스는 못 봐주겠다. 그러면 우리 남은 2명 중에서 그나마 좀 약간 레디된 게 누구야? 츠노다. 약간 이렇게 됐던 거니까 로슨 선수가 그때 잘했으면은 충분히 더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RB 영상 이렇게 좀 끝내보도록 하겠고 저희 한번 마지막 끝내기 전에 성적 매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면은 자, 폴씨 RB의 작년 시즌 성적 어떻게 주실 수 있겠는지. RB는 우선 A를 주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B 플러스 드리겠습니다. B 플러스. 네. 오케이. 자,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좀 그렇습니까? 우선은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드불이 막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막 뛰어다닌 거를 다 뒤에서 치워주면서 다니는 느낌이라서 좀 짐처리반의 역할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었습니다만 로슨 선수나 하자르 선수 둘 다 중위권이라고 할 법한 순위에 적당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노력을 좀 참작해서 B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사실 폴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애초에 얼비라는 팀의 기대치가 결국 레드불의 세컨 팀이라는 거고 얼비는 그렇죠. 최하위를 해도 상관이 없는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현대 F1에 있는 팀들 중에서 굉장히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는 팀인 건데 사실 그렇게 보면 그러네요. 사실 저도 그러면 한 삐뿔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그 본분을 다 했느냐. 결국에는 레드불을 받쳐주기 위한 그 본분을 다 했느냐라고 한다면 어쨌든 아이작 카자르 선수 잘 올려가지고 이 레드불로 잘 올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사실 츠노다 선수를 올렸잖아. 네. 그러니까 당장 25년도에 나온 결과로 보면은 츠노다를 올렸는데 츠노다가 결과가 안 좋았네라고 보면은 얼비가 그럼 지금까지 일을 잘 못했나? 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25년도 시즌의 얼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년에 하자르 선수의 활약을 좀 봐야 된다. 아, 그렇죠. 그것도 있네요. 그죠. 정말 하자르 선수가 얼비에서 경험치를 잘 받아먹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잘 나아간 거를 봐야지만 작년에 얼비가 좀 잘했구나. 정말 그 팀의 본분을 다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긴 힘들지만 당장의 결과로 봤을 땐 하자르 선수 어쨌든 포디움 했고요. 퀄리파잉 페이스 나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저도 삐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점수 매기기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시청자분들도 한번 얼비의 시즌 어떻게 매길 수 있을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읽도록 하겠고 저희는 그러면 바로 다음 영상인 에스턴 마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커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 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